한 주의 첫 거래일 이제 박병주 이사님과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먼저 진단하고 종목 그리고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5,000피 간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2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여름 중 조정 오면 더 사라 깜짝 전망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고요. 이 JP모건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이사님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랭킹 탑에 드는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도 물론 5,000포인트를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그런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큰 글로벌 은행이 이런 전망을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데 자기들 신뢰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야,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드디어 오랜 수건의 꿈을 이루려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더군다나 기간까지 정해놨어요. 2년 내에 코스피가 5천 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가장 타산이 맞는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믹스 다소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 은행 아시아 투자 책임 투자 전략가인데 자사주 소각 등 한국 기업이 지금 지배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엊그저께 7월 8일에도 자사주 소각 그 계획과 더불어서 이번 9월 달에 정기 국회 때 통과시킬 거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지금 아직까지 좀 숨겨 있는 건데 상속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특히 자산가치 대비 80% 이하로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산정 방식을 고치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지배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했냐면 너무나 또 지나치게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게 되면 더군다나 미국 증시도 여름에 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들 그리고 또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를 9월 17일 날 미국 연준 회의가 있는데 저는 그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데 자,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가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증시는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하자. 그렇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자기들은 이제 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거리를 재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관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저희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종목을 어디를 골라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사님,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느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과감하게 제가 또 들고 왔어요. 저희가 4월 24일 날 그때 저희가 73,400원도 들고 왔죠. 그 뒤로 주가가 100%, 110% 올랐는데 다시 들고 온 이유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실적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1조 9,220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450억인데 자, 참고로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296억으로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좀 짜게 봤죠. 저는 2조 정도도 순이익을 봐줄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낮게 봤군요. 그 다음에 지금 순이익도 올해 1분기 때 4,593억으로서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를 좀 높여가지고 1조 8천까지 좀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낮춰서 보겠습니다. 낮춰서 보더라도 얼마나 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식으로 계산한다면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30조가 돼야 됩니다. 왜? 순이익의 20배를 주니까. 그럼 좋아요.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봐서 10배를 준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5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조 7,900억이에요.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60%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겨우 순이익의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ROE가 굉장히 높아요. 15배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자기 순이익의 15배 정도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BPS가 있죠. 이게 뭐냐.
이제 한 주당 순자산가치,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인데 20만 원이 넘거든요.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1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 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모든 면을 지표를 보더라도 네. 지금 싸다. 그리고 더군다나 증시가 화랑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 사람은 더 앞으로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 또 다른 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골드만삭스 즉 이런 거죠. 자, 종합 투자 계좌인데 IMA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내가 수익을 줄 테니까 나한테 고객을 맡기면 그 맡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되돌려 주면서 나머지 수수료는 이제 운용한 회사가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약간 은행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은행하고 경쟁을 해서 증권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구조가 되겠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이 회사가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허가 나면 엄청난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저희가 6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112%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신규 진입을 하려면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차트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봐셔야 되는 거는 연봉에서 연봉이 굉장히 여기서 큰 건데 연봉에서 볼린저 밴드 악의입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진짜로 한 4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신고가를 다 뚫어놨어요. 매물이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다시 악의입을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마 2분기 실적이 7월 말이나 8월 달에 있는데 그 실적이 꽤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한국금융지주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룸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그럼 저희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는 15만 8천 원 혹은 시초가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7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8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는 15만 8천 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18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담고 있는 기업 리뷰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에 편입했던 다우기술 체크를 해볼 텐데요. 2차 목표가 33,000원은 6월 16일 진작에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4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기술 차트를 보면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다우기술 지금 보유자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그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우기술과 코롱을 먼저 들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6월 12일 날 다시 들고 왔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48%를 달성했다는 건데 이 종목을 올라가는 구조를 보면 이 회사가 지배구조가 키움증권을 바로 밑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과 더불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20년 박스권을 다 뚫어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다 뚫어냈어요. 더 이상 막힐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상장했을 때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도 아마 뚫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주회사들의 롤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4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기술 3차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감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두 번째 이슈에서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2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6만 원 선을 계속해서 지켜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반도체주 안에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는 기업들도 많이 있던데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좀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지금 충격을 버텨냈으니까 이제는 V자 반등으로 노린다라는 지금 그 논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상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분기 실적이 정말 참혹했죠. SK 하이닉스는 2분기 때 한 9조가 나온다는데, 야,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닝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2천을 지켜냈는데, 자, 알고 봤더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자사주를 3조 9천억을 취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2조 8천억대를 소각한다 그랬는데, 자, 이 회사가 소각을 한 또 예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3조를 매입했는데 그거를 올해 2월 달에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2월 달에 매입 시작해가지고 이번 또다시 3조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2.5조를 소각을 한다 그럽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발맞추어 가네, 삼성전자가 소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다른 그 회사들도 자사주를 소각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지금 발맞춰 간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래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폰 같은 경우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스마트폰 뇌에 들어가는 AP를 거의 10조 원어치를 수입에다가 썼거든요. 10조 원이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Z 플립 7에는 엑스노스 200을 탑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엑스노스 2600을 갤럭시 23 같은 게 거기다 넣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또 뭘 말하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죠. 파운드리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결국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엑스노스 200을 2500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기술이 진일보 됐다는 것이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테슬라 FSD죠. 네. 즉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거의 인수가 거의 확실한 쪽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는 파운드리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V자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체크해 봤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삼성전자 아무리 저가 매수 매력이 있다라고 해도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워낙 무겁기도 하고 삼성전자를 보느니 차라리 다른 더 탄력적인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요즘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주가 구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 저는 삼성전자 아까 처음에 논조처럼 V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저방안이 빠졌어요. 네. 예, 조선주는 괜찮았지만 방산주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빠졌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때 방산주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을 토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갈 때 조방원은 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삼성전자 이사님도 V자 반등을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롭게 진입해볼 두 번째 종목은 어딜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도 이사님 증권주를 가져와 주셨어요. 어느 종목을 봐야 될까요? 자, 오늘도 제가 증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LS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또 좋고 우리 또 금융주가 굉장히 화랑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되는 쪽으로 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안 되는 쪽은 저는 쳐다보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LS증권의 투자 포인트가 뭔가 아마 이거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증권도 있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영업이 168억을 냈습니다. 순이익이 125억입니다. 우리 매경 시청자님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나온 회사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한번 머릿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이 3,579억입니다. 약 3,600억을 볼게요. 자본 총액이 8,933억입니다. 요거는 올해 2분기까지 감안한 걸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 총액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뭡니까? 여기 아까 시가총액 3,600억이 요 정도로 오게끔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2배 이상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 쉽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BPS라는 거 뭡니까? 한 주당 순자산가치, 한 주당 청산가치인데 약 16,000원이거든요. 16,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6,450원이니까, 그렇다면 PBR 1배까지 가려면 주가가 6,450원에서
16,000원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네요. 오, 그렇다면 많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업이 환한기입니다. 더군다나 코스피가 5천도 간다 그러죠. 뭐 7천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외국계에서. 자, 그렇다면 증시는 구조적으로 환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고 지금의 이익보다도 계속 내년과 내후년은 더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가 역대급 거래량이 이 회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주가가 현 6,450원이면 주당 순자산 가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증권주 안에서 LS증권이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를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사님.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가는데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악어입이죠. 자, 이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 주가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악어가 이 다무는 이 힘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면 힘들어요. 여기서도 한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 여기 악어입 그 다무는 좁히는 폭보다 여기가 많이 좁아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요거 돌아서고 요 상한선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증권주가 가기 때문에 네. 나도 요 정도는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맞추기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6,450원이고요.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6,900원.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450원.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LS증권의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이 공략하고 있는 증권주가 요즘 정말 시장에서 너무 잘 가고 있죠. 어디로 가면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MBN골드 지금 거기 생방송 켜놨고요. 아침 8시에 무료방송 할 건데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MBN골드 박병주라고 쓰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바로 8시에 무료방송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증권주나 두산 NLP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문자처럼 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입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더 많은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줄줄이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